한 주간의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10월 4일자 지방장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10월 4일자 지방장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광역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30. 지난주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부산 역시 서울과 수도권처럼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움직임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매매가 상승률은 0.3대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전히 부산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움직임도 이번 주 쪽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0.2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부산의 경우 사상구 지역이, 그 다음에 기장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 있는 상승률은 여전히 계속 이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게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지역을 좀 봐야 되겠죠. 자, 대구 지역의 움직임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이제는 하락 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확실히 심리가 좀 죽은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매매가 상승률 0.04, 거의 상승세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조금 유지가 되고 있었던 전세 가격의 상승률 역시 0.05로 특별하게 움직임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더라도요, 1%포인트 형식으로 넘는 곳이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의 움직임은 조금 심리적인 위축,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가격대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구 지역의 관심도가 조금 더 떨어진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역시 매매가, 전세가의 움직임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9월 13일까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유지된 부분이 지금 조금 소폭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상승세가 높았었습니다. 0.89의 상승세라서 굉장히 급등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히 꺾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의 상승률 0.40, 전세 가격 상승률도 0.14로 이번 주에는 큰 상승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0.4의 이번 주 상승률이 지난주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상승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지 이번 주의 움직임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9월 27일자를 제외하고 나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추세로서는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산구 지역이 지금 현재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광산구 말고 서구의 움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 밖에 남구와 그리고 광산구의 움직임이 0.4대 평균 상승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구와 남구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광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주의 모습은 이번 주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대전하고 세종인데요. 일단 세종을 보게 되면 역시 이번 주에도 그렇게 눈에 띄는 그래프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번 주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움직임은 0.4대, 지난주 0.58에 비하면 역시 주춤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평균 상승률 0.4 이상으로 꾸준히 이렇게 3개월간 유지되고 있다. 자, 대전의 상승세 지금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난주까지 가장 강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대덕구였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서구가 탈환을 했죠. 서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최근 2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0.87, 0.81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죠. 자, 그래서 역시 대전 지역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종의 움직임이 지난 3개월 동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대전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 지역 간의 갭이 얼마나 그러니까 메워졌는지도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세종은 여전히 조정장,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여전한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대전의 움직임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산 지역의 움직임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큰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다른 지역들은 조금 더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상승률 속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울산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 0.24의 상승률, 그 다음에 전세 가격 0.23의 상승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부침이 심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울산 지역이 바닥을 다지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이 지역에 수요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동구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신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남구와 북구의 움직임이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역시 전세가 역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 지역, 울산의 입주 물량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기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는 도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도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강원도의 이번 주의 상승률 0.28. 최근 굉장히 높았던 상승률에 비하면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지방장의 얘기도 말씀을 드리지만, 높았던 상승률이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았던 상승률이 이번 주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한 주간의 추세 변화가 그 전반적인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추세 하락의 모습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되는 이 흐름의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릉의 상승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릉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 이번 주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강릉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두 번째 상승률이 원주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 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 춘천의 상승률이 원주보다 확실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결국 이 말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이 강원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을 찾는 이 순환매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은 이번 주에 조금 떨어져 보이는 강원의 움직임이 계속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떨어질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충북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높은 상승률, 그러나 이번 주에는 낮은 상승률 0.36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높았던 상승률 구간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전반적인 상승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하락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세의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지난주까지는 청주의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역시 청주 중에서도 서원구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은 지난주에는 조금 언급을 하지 않았던
그 다른 중소도시급 중에서 충주의 움직임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주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상당구 지역이 이번 주 0.91로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언급을 하지 않았던 중소도시급 중에서 충주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주 지역의 서원구와 흥덕구의 전세 가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청주의 움직임 강세는 이번 주에도 뭐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급에서 투자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움직임 역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충청북도의 움직임도 이번 주 한 주간의 모습은 하락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추세 전환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저는 정리를 또 하고 싶고요.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지난주 높은 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0.38의 상승률, 지난주 0.4에서 0.5의 상승률보다는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서산의 움직임이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 서산의 움직임 1.2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지역, 지난주는 제가 충북의 청주처럼 충남의 천안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천안의 상승률 0.2대에서 꾸준히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공주와 계룡 지역의 움직임, 대전의 강세가 주변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대로 이어지면서 공주와 계룡의 움직임, 그리고 아산까지도. 자, 이러다 보니까 논산과 당진이 계속해서 지금 움직임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패턴으로 봤었을 때 이 지역의 그 가격대가 계속 치고 올라갔을 때 논산과 당진까지도 관심도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보여지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람들의 움직임은 서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한테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충남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자, 전북 지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비해선 소폭 하락한 모습. 자, 그런데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죠. 상승세가 7월달, 3개월 전에 7월달의 모습에 비해서는 높아진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군산 지역. 자, 그런데 이번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익산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전주 지역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가 좀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라도 지역, 앞으로 다음에 이제 보는 전남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전북 지역의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전남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목포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흔히 말하는 여순광 지역이 거의 움직임이 소폭이나마 있었고, 목포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목포 지역 내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거나 본인들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포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분양권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들의 피가 붙게 되면서 이 지역의 이번 주에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목포의 움직임이 매매가 상승률이 0.22로 다른 지역의 움직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는 다른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전남 지역 중에서는 또 오히려 반대로 목포 지역의 움직임이 조금 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제 한 주간의 모습만 가지고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남 지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 목포 지역의 분위기,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시세,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 대장주,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의 움직임을 함께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남 지역은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0.23의 상승률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은 김천 지역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포항의 모습, 그중에서 이제 북구, 그 다음에 구미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까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지금 지방장 모두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움직임이 하락으로 보기에는 주변부에서 꿈틀꿈틀 서로 이제 변화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낮아 보이는 거지, 저는 이번 주에도 움직임은 여전히 지방장의 움직임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남 지역 보도록 해야죠. 경남 지역의 움직임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형식인데요. 지난주에까지 가장 강했던 움직임이 이제 김해였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창원의 성산구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36. 지난주보다 소폭이나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 역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권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죠. 뭐 크게 변한 것도 없이 꾸준한 매매 가격 상승세 유지,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세 유지. 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경남 지역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번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 그동안의 전통의 강세를 보였던 김해 지역을 벗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가요? 창원 지역 중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졌던, 그동안은 이제 성산 의창구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마산 하포구, 마산 회원구 지역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산구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 가격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주보다는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기저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 자체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수도권장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대출 규제라든지 해서 굉장히 이제 심리를 꺾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부의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지역이 안정적이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곳이 꾸준히 큰 흐름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한 주였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 지역인데요. 제주 지역은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 뭐 그래도 0.6이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0.6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폭이 심한 곳이 제주이긴 하지만 뭐 전반적인 추세를 놓고 보게 되면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곳이 제주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이번 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움직임은 지난주가 워낙 강해서 이번 주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 역시 부산과 비슷하죠. 꾸준한 상승세 유지. 세종 같은 경우는 조정장이 확실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소폭이나마 꾸준한 상승세, 그 다음에 전세가격 상승세 유지, 그래서 꽤 지켜볼 만한 곳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도권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충북 지역, 충남 지역, 전북 지역, 뭐 경북 지역까지 거의 모든 지역이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 그러나 추세상으로 보게 되면 한 주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과 주변 지역의 움직임이 또 강해지는 지역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움직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 전남 지역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포라고 하는 그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곳에까지 관심도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도권에서는 경남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모습으로 상승세. 자, 그리고 제주는 변동폭이 심하긴 하지만 가장 관심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방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여전합니다.
강원권, 충북권, 그다음에 충남권, 전북권의 움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제주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경북권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 물론 전남권이 가장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경남권 같은 경우는요, 관심도가 그동안은 양산, 그다음에 김해, 어제 이쪽이었다면 이쪽에서 경남권에서 마산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전반적으로 훑어본 지방장은요, 지난주에 워낙 높은 상승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폭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자체는 계속 순환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꺾인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의 움직임에 그냥 멈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번의 움직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자처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지방장 현황, 10월 4일자 지방장 현황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